빅데이터 프로세싱이란 것은 디지털 시대에서 폭증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해서 유용한 정보로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의 심리 상태, 행동 등 계량화하기 어려운 영역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어떤 심리 상태일 때 어떤 물건을 주로 구매하는지를 분석하여 이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사례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유용한 정보로 사용한다고 하니 세상을 이롭게 하는 기술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기술이라는 것은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법입니다. 독재국가에서 빅데이터는 효율적으로 사람을 감시하고 평가하고 유도해 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고 절대적 권력자의 손에 들어가 국민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얻는 순간 사실상 사회의 완벽한 통제가 가능해집니다. 최근 중국의 빅데이터 시장이 급속히 발전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추천 시스템 학습 알고리즘에 21배 가속으로 속도를 더하고 최적화된 지능형 반도체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것에 이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도 40기가급 광전송 장비와 갑자기 통신망 장애가 발생해도 데이터가 손실되거나 지연되지 않고 빠르게 전송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빅데이터로 전세계를 집어삼키려는 중국의 야망, 이를 저지하기 위해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는 대한민국의 4차 산업 기술 전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팩트TV 팩트체크. 중국인들이 머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40년간 세계의 생산 공장 역할을 해오며 제조업 중심으로 발전해온 중국이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공업 경제에서 디지털 경제로 급속히 전환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경제 구조의 변화를 보여주는 놀라운 지표 하나가 발표되었는데요. 중국 신식통신연구원은 중국 디지털 경제 규모가 6,122조 8,740억 원으로 중국 전체 GDP의 36.2%를 차지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연구원에 따르면 디지털 경제는 이미 2014년부터 2019년 기간에 중국 전체 GDP 증가율의 50% 이상을 기여했습니다.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정보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 부문의 GDP 증가율은 2017년 20.5%, 2018년 27.8%, 2019년 18.7%로 다른 업종에 견저 압도적인 성장세를 구가 중입니다. 올해 1분기 중국 GDP가 사상 최대 하락폭,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6.8%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서비스 부문은 13.2% 성장하며 눈부신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디지털 경제는 이미 세계 선두권에 이른 상태로 디지털 경제 규모만 놓고 보면 4조 7천억 달러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코로나19 사태가 이런 흐름을 한 단계 더 진전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전략으로 대규모로 광범위하게 추진 중인 신형 디지털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 7대 분야, 5G, 인공지능, 빅데이터, 산업 인터넷 등에 투자해 디지털 경제에 필수적인 인프라를 대륙 전역에 깔아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국가 경제 전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계해야 하는 것은 중국의 빅데이터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에 중국산 제품을 팔아먹으면서 불법으로 데이터를 마구잡이식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 가디언은 중국 선전의 한 데이터 기업이 소셜미디어 네트워크에 기반해 미국과 영국, 호주인 등 전세계 240만 명의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발딩 전 베이징대 경영대학원 교수와 호주 사이버 보안 업체인 인터넷 2.0이 공동으로 1년여에 걸쳐 전체 데이터 중 미국인 5만 2천 명, 호주인 3만 5천 명, 영국인 1만 명을 포함해 25만여 명의 기록을 복구 분석한 결과 여기에는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 호주 스캇 모리슨 총리와 미 해군 장관 등 주요 인사와 가족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경악스러운 것은 미국의 군사 1급 기밀은 물론 개인정보까지 모두 들어있었다는 것인데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미 해군 항공모함과 핵항모 니미츠함에는 아이디 번호가 붙어있고 관련한 소셜미디어 게시물과 웹사이트가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해군 작전참모 등 장교들의 개인정보와 복무 이력, 지휘관 교육 이수 여부 등도 기재되었습니다. 지난 4월 4일만 토머스 모들리 미 전 해군 장관의 아내와 4딸의 이름, 학력 등 사적인 배경,
심리적 분석란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도 위에 미군 기지를 배치한 뒤 트윗 내용을 타임라인으로 재구성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했고, 선원 가족들이 올린 트윗을 기반으로 미 함대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가 추적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틱톡은 물론이거니와 인스타, 페이스북, 트위터 등 모든 개인정보를 분석해 군인은 물론 군인들의 가족들이 어디서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하나하나 분석해 미군의 군사적 동향 정보를 모조리 분석해 놨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런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술 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한민국 군 당국에서는 군수 분야에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키로 하고, 오는 2025년까지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체계 구축 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140만 개의 품목으로 이뤄진 군수 분야는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방대한 자료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비 센서 및 검사 장비 측정가, 병사 신체 측정, 유도탄 저장 데이터 등의 자료가 축적되어 있어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면 수요와 조달, 수명 주기 등을 신속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군에 배치된 주요 무기 체계는 기계식에서 전자식으로 변화하고 있어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면 진단과 예측 자료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도 발벗고 나섰는데요. 전세계 4억 5천만여 건의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수소산업 2차 전지 항로를 찾는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특허청과 특허전략개발원은 수소산업, 시스템 반도체, 차세대 전지, 바이오 헬스, 디스플레이 5개 분야에 대한 분석을 마쳤습니다. 현재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가전, 재생에너지, 자율주행차, 무인비행체 등 5개 분야에 대한 분석을 진행 중입니다. 특히 올 들어 특허청은 특허 빅데이터 담당관을 신설했습니다. 특허 전략개발원 또한 국가특허 빅데이터 센터를 새로 열었습니다. 민간에서도 빅데이터를 향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실제로 그 연구 결과들이 속속들이 발표되며 4차 산업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한 채비를 갖추고 있는데요. 최근 카이스트 연구진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추천 시스템, 학습 알고리즘 가속에 최적화된 지능형 반도체 시스템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고안된 추천 시스템 알고리즘은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아마존 등 콘텐츠 추천 및 개인 맞춤형 광고를 제작하는 데 기반이 되는 핵심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유튜브의 알고리즘 또한 이런 기술들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카이스트 연구팀이 개발한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 추천 시스템 알고리즘 학습 과정의 속도를 높여 기존 엔비디아 그래픽카드를 사용하는 인공지능 가속 시스템 대비 최대 21배까지 빠릅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 최초의 흔히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를 파이브 아이즈라고 합니다. 앵글로색슨 계열의 민족의 뿌리를 둔 국가들로서 미국의 핵심 동맹국들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정부의 대외 외교 정치에서 항상 특급 대우를 받아왔을 정도로 미국과는 혈맹관계를 유지해왔죠. 그 다음으로 미국과 가까운 국가들은 얼라이즈, 동맹국으로서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이 국가들 또한 중요한 동맹관계로 여기긴 하지만 동시에 감시와 관리의 대상으로도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항상 자신들이 명예서양인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관계 속에서도 늘 특별해지길 원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한국보다 일본과 더 가깝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 했는데요. 때문에 일본에서는 프랑스와 독일, 일본을 묶어서 파이브 아이즈 3그룹이라고 주장했죠. 이 영어권 주요 동맹국들 중에서 인구 규모가 상당히 크고 거대하고 단단한 경제 규모와 산업적 기반을 갖고 있으며 세계의 정치와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강대국이기 때문에 프랑스, 독일, 일본은 다른 동맹국들과 레벨이 다르다는 이유인데요. 최근 이러한 일본이 패닉 상태에 빠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경쟁 구도가 극심해지고 중국계 반도체 회사인 브로드컴이 미국의 퀄컴을 인수하겠다고 하자 그것을 직접 나서서 막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곧 CFIUS를 개정하겠다고 발표했었는데요. CFIUS는 미국의 국가 주요 기관 산업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 투자, 인수, 합병 등에 대한 심사를 관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한다는 것은 미국의 안보를 더 강화하겠다는 의미와 동일하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 강화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CFIUS의 화이트리스트에 오르는 것입니다. 화이트리스트에 있는 국가는 별다른 절차 없이 미국의 산업, 정보군사시설, 부동산 등에 투자를 할 수 있죠. 일본은 그동안 미중 무역 분쟁 속에서 미국의 보조에 맞추기 위해 항상 노력해왔습니다. 때문에 이번 미국의 화이트리스트에도 당연히 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지난 25일 발표된 바에 따르면 일본은 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2월 13일부터 일본은 미국의 안보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반도체 등의 26개 산업과 부동산 등에 투자하려면 복잡한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미국과 가까운 동맹국이라고 믿었던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청천벽력과도 마찬가지인 소식인데요. 이것이 너무 충격적인 나머지 일본 우익들은 한국이 미국을 로비해서 일본을 제외시켰다라는 허무맹랑한 주장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의 단계에 접어들자 이제 미국도 일본의 영향력에 회의감을 가지게 됐고 조금씩 미일 동맹을 놓아버리기 시작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심지어 일본은 이제 잃어버린 40년, 50년을 겪을지도 모른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동양경제 온라인에서 올라온 기사인데요. 일본은 1990년 버블 붕괴로 인해 현재까지 30년의 침체를 겪고 있는데 1989년 최고가를 기록했던 니케이 지수의 60%밖에 회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SP 지수는 30년 동안 무려 9배의 상승을 기록하였으며 심지어 일본에서 매일 경제위기라고 보도하는 한국조차 30년 전에 비해 코스피 지수가 2배 상승하였죠. 기사에서는 일본이 앞으로도 경기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버블 붕괴를 초래했던 자민당이 아직까지 집권하며 일본의 모든 가치관과 시스템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기껏 경제를 위해 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해봤자 경기 침체가 올 때는 빚을 내서 재정을 출자하고 이후 그로 인해 재정 적자가 생기면 국민들로부터 돈을 걷는 것이 전부죠. 30년 동안 이러한 행태를 반복해오며 일본의 생산력은 저하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에는 새로운 가치관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국민과 기업들이 만연하여 이대로라면 일본이 잃어버린 40년, 50년을 겪는 것은 예정된 미래라고 합니다. 최악의 경우 2030년부터 일본에게 마이너스 성장은 일상이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대피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자민당에게 경제 파탄의 원인이나 책임에 대해 추궁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하는데 그런 움직임이 일어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하죠. 현재 아베 정부에서 내세우는 것은 일본이 관광대국이 되고 있다는 것이 전부인데 이것마저도 국민들을 눈속임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일본에 많이 오면 올수록 그것은 외국인들이 느끼는 일본의 물가가 저렴하다는 의미이고 이는 곧 글로벌 사회에서 일본의 경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난 24일 현대 비즈니스에서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현재 한국의 경제 성장률에 큰 충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1월 22일 발표된 한국의 2019년 연간 경제 성장률은 2.0%로 나왔는데요. 일본의 2019년 연간 경제 성장률은 2월 중순이 되어야 집계되지만 IMF에서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 따르면 일본의 2019년 연간 경제 성장률은 1.0%로 예상된다고 하죠. 한국이 일본보다 1.0%포인트나 앞선 것인데요. 이로 인해 현재 일본 내에서는 매일 뉴스를 보면 한국의 경제가 파탄 직전으로